네, 지금부터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자 이상 뇌전증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고아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김웅돈 교수님의 Q&A 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인 주제라 가지고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게 유전자 이상을 가진 뇌전증 환자들한테 다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좀 유전자를 좀 그룹별로 모아서 따로 어, 그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뇌전증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이고 발작은 뇌 속에 전기 신호의 이상이 생길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작은 이제 뇌 자체는 이제 정말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전기 신호로 소통을 하는데 이 신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은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일으키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고요. 뇌전증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해서 뭐 예전에 뇌염 같은 감염을 앓았거나 아니면은 뭐 뇌에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뭐 피가 났었거나 어려서 저산소증을 받았거나 하는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최근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소아에서는 유전자 이상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적 진단을 왜 해야 하냐? 유전자 치료가 아직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그냥 뇌전증이라는 것이랑은 아주 다르게 아주 정확한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되면은 아이한테 더 맞는 치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향후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아이가 커가면서 무슨 문제가 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큰 정말 청소년들이나 뭐 거의 성인 나이가 된 환자들은 이제 자기 결혼해서 애 낳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도 있고 또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동생이나 이제 출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유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적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길래 이렇게 뇌전증을 일으키냐 하면은 유전자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이제 들어있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고 발달을 하는지를 다 거기에 있는 이제 대본 설계도대로 저희 몸이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DNA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모에서 물려받은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죠.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러한 유전자는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 방식, 그리고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이게 이제 뇌전증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대부분의 유전자 이상 뇌전증은 아이한테 처음 생긴 변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상 뇌전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나? 그러면은 어릴 때 뇌전증이 시작됐을수록 돌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생후 수개월 이내에 발작을 시작해서 그러면서 발달 지연이나 아니면 처지는 근긴장 이상이 동반이 되거나 그러면서 또 발작이 약에 잘 안 듣거나 그리고 가족력, 어려서 비슷한 병력이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있었다. 양성 뇌전증에서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을 하시고 검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진단이라는 거는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이고요. 요즘은 돌연변이란 말을 잘 안 쓰는 추세라서 변이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뭐 대부분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선 나오지 않고 뭐 근육 검사나 뇌 조직 검사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이제 뭐 저희가 보험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은 혈액 검사로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패널 검사가 지금은 유일하게 저희가 보험 그 체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고요. 저희가 유전자 패널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뇌전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겁니다. 걔네들만 검사하는 거고요. 병원에 따라서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다양한 조합의 뇌전증 관련 주요 유전자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엑솜을 분석한다. 이건 아직 보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워낙 뇌전증 관련 유전자들이 워낙 많고 그거를 다 골라서 하느니 그냥 다 하는 게 낫기는 해서 사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클리니컬 엑솜이라가 그 임상 엑솜이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알려진 유전자를 다 검사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뇌전증 관련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엑솜 분석은 모든 알려진 유전자, 뇌전증이랑 관계가 있던 없던 그런 것들을 엑솜 분석이라고 합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은 이제 뭐 그 단백질을 기능을 하는 유전자 범위가 아닌 정말 쭉 모든 유전체를 다 읽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아주 비용도 비싸고 분석도 어려워서 미진단 환자들에서 이제 연구비 목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위와 같은 검사의 한계점으로 되지 않는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 같은 것들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갈 수가 있고요. 대부분 패널 검사나 엑솜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이제 설명이 좀 애매하다 이러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유전자 검사는 대부분 패널 검사나 이제 엑솜 분석 이런 NGS가 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영어가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 VUS, 임상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변이만 쫙 써 있는 것을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라고 나와 있는 것만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결국은, 대조하는 그런 표준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표준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거에 저희 유전자 읽은 거를 대비를 해서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거를 싹 다 걸릅니다. 그럼 사실 정말 많은 게 나오고, 개인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거는 뭐 질병과 관련도 없고 이미 정상 변이다, 개인차다라고 나온 것들이 알려진 것들, 그럴 가능성은 높은 것들, 이런 거는 아마 레포트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병을 일으킨다고도 안 되어 있고, 또 괜찮다고도 안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모르겠는 변이들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환자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 검사를 통해서 가족 검사에서 엄마 아빠한테서 같은 변이가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환자에서 새로 생긴 돌연변이다. 그러면은 병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병적이거나 병적일 가능성 높다라는 변이는 이 변이 자체가 워낙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돌연변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 병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보고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변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요 두 가지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양쪽 저희는 다 유전자가 쌍으로 있는데, 쌍으로 있는 유전자에서 한쪽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오세요. 이게 병적이라고 들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열성질환이라 가지고 양쪽 둘 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병이 생기는 건데, 한쪽만 이 병적 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을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런 우성 질환에서 한쪽이 있을 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정말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밈이라고 좀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립된 유전자들을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1,500개 이상, 지금 1,500개 좀 넘게 등록이 되었고, 사실은 이런저런 그냥 각 보고에서 하는 걸로 보면 한 3,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뭐 다른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뇌전증도 같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찾아봐야 되고, 이 3,000개에 대한 유전자를 다 알 수 있는 뭐 중요하고 워낙에 뭐 뇌전증에 연관이 큰 대표적인 유전자 몇 개는 저희도 뭐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정말 희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해서 의사들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계속 새로운 뭔가 치료 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장 업데이트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적 진단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이런 유전자 변이 정말 3천 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뇌전증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룹 몇 개만 소개를 드린다면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온 통로 이상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라베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고 이온 통로 이상의 이제 여러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칼슘 채널 같이 이제 뇌 전기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이온 통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가장 주된 증상이 보통은 뇌전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온 통로 이상이 전체 뇌전증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나트륨 채널 연관, 또 한 4분의 1 정도가 칼륨 채널 연관, 한 8분의 1 정도가 칼슘 채널 연관 그 유전자들이 담당을 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이온 통로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저희가 여러 항발작 약물들, 그러니까 약들이, 뇌전증 약들이 이온 통로를 그 타겟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온 통로 이상이 어떤 문제가 어떤 유전자에 무슨 채널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전증이 생기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약 선택에 이 약은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제 환자들이 저희가 뇌전증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경우고 보통 뭐 신생아 때부터 발작을 하거나 뭐 열에 민감하거나 약물 선택에 민감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시냅스 기능 이상. 시냅스라는 거는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하는 이제 신경세포와 세포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그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텍스 BP1, 싱겜1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것 그리고 여러 이제 가바 쪽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꽤 흔한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 중에 하나고요. 뇌전증과 함께 발달 지연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발달 지연이 더 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뇌전증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뇌 발달 그리고 회로 형성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CDKL5가 이제 대표적일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발작을 일으키고 전반적인 발달 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뇌세포의 이제 에너지 생성이나 대사에 일으키는 경우 대표적으로 SLC2A1이라는 유전자에 생기면 글룻1 결핍증, 뭐 이런 거 폴지 같은 것들 변이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문제 이런 것들도 워낙에 이제 뇌에 에너지 대사의 문제를 일으켜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 진단이 되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간이나 근육에 이상이 동반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딱 그 뇌전증만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다른 것들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를 더 준비해야 되고 예상해야 되는지를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유전자적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뇌 구조나 그러니까 뇌의 기형을 일으키는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DCX, 리스1 이런 유전자들은 뇌의 전반적인 이제 기 구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SCN3A는 이제 이거는 나트륨 통로인데 워낙 발달 초기에 이게 그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뇌
미세다소이랑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애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세포에서 이제 분할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개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좀 나중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국소적으로 뇌에 기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뇌 조직 검사에서만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땐 뇌전증 수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더 큰 의미이고인데 이거는 이제 유전자 한 개가 아니라 DNA 일부가 결실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한 유전자 여러 개가 동시에 뭐 두 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발달 지연의 인지 장애, 특징적인 얼굴 모습 등이 동반이 되면은 염색체 구조 이상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유전자 패널 검사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통해서 또 해보자라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전 진단 아까도 말했지만 왜 중요하냐? 조기 진단과 개별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건 조기 개입이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는 어떤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득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러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희가 어쨌든 환자들이 워낙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 데서 유전자 진단이 되어 있는 환자와 없으면 진짜 좀 막연하게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제 유전자 진단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환자들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유전자의 그 기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말했듯이 저희 아이들이 딱 뇌전증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협진을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얘가 나중에 귀가 안 좋아질 수 있는지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고서 준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후 예측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어떤 유전자는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저희 뇌전증에는 이온 통로 문제가 가장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어떤 약물은 선택을 더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약물은 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유전자 치료가 아직은 지금 승인된 건 없습니다. 외국에서건 저희에서건 뇌전증으로 승인된 유전자 치료는 없는데 임상 3상 시험까지 간 유전자 드라벨 증후군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 발전을 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 알고 있어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처음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전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전자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가족 계획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기술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제가 봤을 땐 대표적으로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할 때는 이제는 되지 않던 10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던 이제 그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는 게 가능하고 그 유전자 변이를 제가 아이한테 물려줄 확률이 50대 50이다. 반반인 경우에 이제 그 변이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생식세포를 골라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 둘째나 셋째를 계획을 하실 때에도 그냥 뭐 당연히 뭐 돌연변이로 생겨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검사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평가를 같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이 된 경우에 더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항발작 약물도 어떤 유전자는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하므로 거기서 저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표적 치료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되는 치료를 표적 치료라고 하는데 결절성 경화증 에베롤리무스라는 그런 거를 쓰고 저희가 글룻1 결핍 증후군에서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사용하고 이러는 것들이 표적 치료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다른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식이요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늦게 나가서 늦게 알았던 뭐 이런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뭐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 같아서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말했듯이 뇌전증으로 승인된 유전자 치료는 아직 없고요. 드라베 증후군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미 생긴 증상을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나 이미 기능을 잃은 것을 되돌리는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그것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고요. 경과랑 예후는 같은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이가 생겼냐,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들과의 그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유전자 진단이 이거 됐다, 얘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예후가 다 다르고, 그거는 예측은 미리 확실하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어야 조기 진단과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장기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래도 지금 이 아이한테 가장 최선의 치료를 제공을 하려면은 얘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특수교육, 그리고 개별 교육 계획 수립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의 신경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팀이 이제 뭐 여기에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의사 외의 인력들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치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환우 모임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가장 먼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환우 모임 같아요. 그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저희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들은 다 희귀질환들입니다. 다 전부 다 모두가 다 희귀질환이고 그래서 국내 환우 모임만으로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렵고 그 이제는 뭐 요즘은 뭐 정말 통역이 너무 잘 되고 번역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구글 들어가셔서 그 유전자 이름만 쳐보면 환우 모임들이 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많은 정보 사실 희귀질환의 가장 좀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정보 얻기가 힘들다. 보호자들이 되게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을 만들었다, 신약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광고를 하고 환자 모집하는 게 환우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전자 치료의 연구는 급속히 성장 중이고 희망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시고 계속 이제 최선의 치료를 아이한테 제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고아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